스트레스에 먹는 약은 없다. 대신 몸의 균형을 잡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드라마에서 갑자기 화가 날 때 주인공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 왜 화가 나면 머리로 피가 쏠리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관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 이유는 우리 뇌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컴퓨터가 너무 많은 작업을 처리하다가 과열되는 것처럼 머리를 계속 쓰다 보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이때 몸은 작전 개시 하면서 혈액을 머리로 보내게 돼요.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소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그 결과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피가 머리로 몰리면 다른 부분에는 피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복부 쪽도 냉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몸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변화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을 자율신경계라고 부른답니다.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게 해주는 신경이에요. 예를 들어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장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다 자율신경계가 관리해요. 우리가 숨 쉬어야지 하고 일부러 숨을 쉬는 게 아닌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교감신경은 긴장 모드를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시험 전날이나 갑자기 놀랐을 때처럼 몸이 긴장하고 정신이 바짝 드는 상황에서 일하는 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은 전투태세를 갖춰요. 피가 머리로 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준비 완료? 상태가 되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휴식 모드를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처럼 몸이 편안해져야 할 때 부교감신경이 일을 시작해요. 몸을 진정시키고 소화시키고 몸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두 신경이 번갈아 가며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몸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감신경이 하루 시작이야 하고 에너지를 올려주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쉬어야지 하며 몸을 진정시켜주는 시기죠. 이렇게 서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건강의 기본이에요. 문제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해요. 특히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상 온 상태가 돼요. 마치 계속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가 머리로만 가니까 손발은 점점 차가워져요. 따뜻한 혈액이 손과 발에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요. 뇌에도 피가 부족해지다 보니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라 신경도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체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점점 지쳐가요.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심한 경우엔 면역 기능이 약해져 세포 분열에 문제가 생기고 암세포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상황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경우가 과로할 때 발생해요. 과로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몸에서는 과립구라는 세포가 증가해요. 과립구는 일중항산소라는 물질을 방출해서 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특히 과로로 인해 급사하는 경우는 과립구가 내뿜는 일중항산소가 적혈구를 뭉치게 만들어 혈전을 형성하고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불면증을 들 수 있어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결국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몸의 여러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어요.
바로 내 몸의 체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몸이 튼튼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몸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버틸 수 있거든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그만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체력을 키우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몸도 마음도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피곤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쉽지만 컨디션이 좋고, 기운이 넘칠 때는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운동을 촉진하는 올바른 식사이죠.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이 당기지 않으신가요? 달콤한 거,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몸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장운동이 잘 되면 몸이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식사 후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장운동 덕분이에요. 올바른 식습관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리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반면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장운동이 잘 안 돼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은 식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영양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식물성 무산화 필수 지방산, 천연 비타민 B군 등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식물성 무산화 필수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요. 천연 비타민 B군은 신경 기능을 지원해요.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한방 액상차도 추천할 만해요. 죽엽, 미강, 녹은, 황금 등을 달인 한방차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의 긴장 완화와 자율신경계 균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빠르게 먹으면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씹으면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져 몸이 편안해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에 맞설 수는 있어요.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부터 올바른 식사를 통해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체력을 키워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